자, 오전에 했던 게 디퍼런셜 램프, 즉 차동 정폭기가 설계가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건축한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대로 뭐 잘 진행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프앰프를 설계하려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서 정폭값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컨드 스테이지 또 하나 정폭단을 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기 M3가 바로 M3가 이게 정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큰 정폭을 하죠. 그래서 합치면 아마 여러분 마지막에 설계되면 이 전체 회로가 약 정폭값이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80 정도 되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정폭값을 크게 합니다. 자, 오프앰프하고 차이가 뭐냐면 오프앰프는 여기 보통 3스테이지에서 디퍼런셜, 세컨드 정폭단이 있고 여기 또 마지막에 아웃풋 스테이지에서 아웃풋 스테이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붙습니다. 근데 마스펫에서는 아웃풋 스테이지를 쓰지 않아요. 왜? 마스펫으로 만든 아웃풋 스테이지가 성능이 꽤 나빠요. 그래서 뭐 쓰는 거다 못해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2스테이지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차이가 뭐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붙은 게 뭐냐면 여기 M8하고 M7, R6가 더 붙었습니다.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즉 M5에서 나오는 신호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폭해 주는 겁니다. 정폭해 줘서 출력 9번으로 출력을 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여기 디퍼런셜 3, 4가 있고 여기 R1이 M1하고 M2를 가지고 하고 여기 M7이 뭐죠? 액티브로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PMOS가 정폭기가 되고 NMOS가 액티브로드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 R6는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정폭값을 올 때는 R6 소스에 저항이 붙게 되면 정폭값이 떨어지죠. 그 대신 성능은 좋아집니다. 근데 이 경우는 왜 여기 R6를 달았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디렉트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DC 바이스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R6를 달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설계하기는 꽤 힘들고 여기서 설계할 때 여기 나오는 DC 값 우리가 이게 앞에서 얼마죠? 3점 몇 볼트 했죠? 3점 몇 볼트인데 3점 몇 볼트에 막바로 걸리게 되면 여기 있는 M8에 걸리는 게이트 볼테이지가 너무 커서 좀 곤란하니까 그 DC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R6를 하지만 여기에 DC 값이 걸리고 여기 10번과 5번 즉 M8에 걸리는 게이트와 소스에 걸리는 전압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 커먼 소스, 커먼 드레인, 커먼 게이트 배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커먼 소스에 저항값이 달린 형태. 이렇게 세 가지 기본 형태의 한 가지 데리버티브 정폭기를 배웠을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정폭값을 와장창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6,000이 되게. 자, 예를 들어서 바이폴라를 가지고 이 정폭기를 만들면 얼마냐면 정폭값은 대개 10만에서 15만 정도 됩니다. 바이폴라를 하게 되면. 여기는 마스펫이 때문에 정폭값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좀 힘들지만 설계가 이게 개인값을 충분히 크게 못 만들기도 힘들지만 힘든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엔지니어 월급이 올라가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월급은 올라갑니다. 아마 저는 뒷비 얘기했지만 전자가에서 회로가 RLC인데 왜 저항에다가 하나 더 있든지 하나 더 있고 트랜지스터도 종류가 한 두세 개만 더 있었으면 굉장히 복잡죠. 그랬으면 우리 초봉이 한 5천, 6천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앞에서 우리 이미 퍼스트 스테이지는 이렇게 마들링 해가지고 오른쪽에 해가지고 첫 번째 스테이지의 개인값은 이미 구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개인값. 두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M8하고 DC, AC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해석해야 되면 여기는 그러니까 R6의 값을 좀 이렇게 좀 작다고 가정하게 되면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개인에다가 두 번째 개인 곱한 거. 즉, GM, 여기 인트리식 저항하고 여기 인트리식 저항값. 즉, RCS가 거의 뭐 작으면 영향을 적게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TR하고 여기에 액티브로 오니까 우리가 어제 배운 액티브로드의 저항값 된 요거에 인트리식, 여기에 트랜스 컨덕턴스와 요거 인트리식 아포젠스, 인트리식 아포젠스의 병렬 연결된 값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R6가 작은 경우. R6가 이게 좀 크게 되면 또 뭐 수식이 좀 복잡습니다. 복잡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값은 첫 번째 디퍼런셜 개인, 차동 정폭기의 개인값과 두 번째 커먼 소스의 정폭기의 정폭값을 곱하기 해준 값이 되는 겁니다. 뭐 토탈 정폭값은 여기 하나의 모델로 다 만들어놨네요. 여기에 첫 번째 디퍼런셜,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출력이 나오면 이 출력에 의해서 트랜지스터, 여덟 번째 트랜지스터가 정폭작용을 해서 다시 요 인트리식하고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스테이지와 세컨 스테이지의 곱으로 전체 정폭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혹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가지고 여기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전압이 상승하면 여기 9번의 전압이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인페이지가 돼서 이거 플러스가 될 거고 하강한다면 마이너스 되겠죠. 한번 보자.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네.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 2번의 전압이 지금 상승합니다. 그럼 9번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미 뭐 다가서를 해봤겠지만 여기 전압은 증가하고 여기 전압은 하강하죠. 여기 전압이 증가하고 여기 전압이 하강하면 여기 전압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그렇죠? M8의 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 전압차가 줄어들죠. 줄어들면 이 전압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위상이 반대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노드 6가 플러스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예제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된 게 되면 노드 6가 플러스 포인트가 되고 노드 2가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즉 출력과 위상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같이 증가하면 인 페이지로 해서 플러스 포인트, 아웃 오브 페이지로 해서 증가할 때 감소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단은 다 설계했죠. 자, 2단 설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6천이 되게. 자, 이미 앞에 있는 거 맵리스트 그대로 가지고 두 번째 스테이지만 지워야 됩니다. 자, RS를 무시하니까 뭐 RS 값을 조금 넣든지 작든지 뭐 넷리스트 RS 값 얼마였어? 실제 넷리스트. 자, 이거 한번 설계해 보세요. 자,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냐? 뭐 이것도 그냥 뭐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단위 80이니까 두 번째 이게 크기 GM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손으로 잠깐 구해보실래요? 유수셰프 RS가 얼마 돼요? 아마 그 넷리스트 600옴 돼 있어. 이게 에이.
아니요, 그냥 진행하죠. 지금 뭐 여기서 계산하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전압 이동은 이 트랜지스터의 트랜스컨덕턴스의 저항입니다. 여기가 앞에서 조건을 주면 얘가 600K이고 200K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뭐 구하면 거꾸로 가게 되면 얼마입니까? 아무튼 뭐 자, 여기서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여기 ID8 여기는 전류값을 여기 M8, M7도 크기를 같이 해가지고 전류가 같도록 하도록 했네요. 그래서 크기가 보면 오, 꽤 크네. 45.37. 자, 이 크기를 가지고 일단 시작 한번 해보세요. 앞에와 똑같이 이 크기는 손으로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면 뭔가 다르겠죠?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 할 때 여기 저항값을 600ohm으로 놓고 설계하시면 됩니다. 이 저항값을 600ohm으로 놓고 일단 설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생 삶 자, 여러분 여기 동작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냐면 2번 노드와 6번 노드 어느 게 플러스 노드냐, 즉 아웃풋과 인페이즈냐 아웃페이즈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본인이 이걸 쭉 따라가 혼자 따라가도 별 문제 없다면 사실 뭐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따라가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BIN 여기 전압이 여기는 이제 BI인데 여기에 전압이 한쪽 노드를 어떻게 되면 이런 같은 경우는 되면 이쪽 노드를 DC 포인트 R3, R14가 DC 그러니까 A10쪽에서 그라운드 포인트를 만든 겁니다.
이거 신호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여기 DC 값이, 여기 RC에서 DC 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AC 입장에서는 그라운드가 되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BIN이 증가하면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면 여기는 감소하고, 감소하면 여기는 증가하고, 증가하면 여기는 감소합니다. 읍스. 뭐 어떤, 예. 자, 이걸 쉽게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예. 학부적으로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은 항상 그게 전자회로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뭐죠? 자, 요 회로에 갑자기 여기 게이트하고 소스의 전압이 싹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대에서는 감소합니다. 왜? 일정한 전류값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물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전류가 황창 오르죠? 그러면 이게 BDS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생각하시면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여기 증가하고 여기 증가하는 건 당연히 증가하는데 드레인 마스펫에서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증가하면 드레인 전압이 증가합니다. 왜? 일정한 전류가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게이트 전압이 팍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같은 전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죠? 드레인 전압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생각이 되면 거의 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노트인데 별 문제 없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다 작용해요. 내가 이제 전자회로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철학도 나오던데, 이게 전자회로에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피드백 서킷 회로를 가지고, 요 뱀프를 가지고, 이제, 다 먹는해보죠. 자, 여기는 위상 앞에 설명한 겁니다. 방금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볼까요? M3의 전압이, 게이트 전압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 전압은? 여기 전압이, 여기 증가하니까 여기 감소하면 되죠. 여기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이 감소하면 여기 전압은? 자, 이게 상승하면 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이 감소하죠. 이 감소한 이쪽으로 이게 증가하니까 피모스가 되니까 감소하죠.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압은 내려가는 겁니다. 비대지 전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압이 하강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그게 즉, 마스펫도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라 생각하셔가지고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트랜지스터도 갑자기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게 전류값이 일정하니까 물론 증가하지만 드레인 전압이 일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 회로는 자, 그럼 맞아요? 왔다.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냥 원리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뭐 마스펫 관성의 법칙 생각없이 게이트와 소스 전압 증가하면 드레인 전압은 감소한다. 감소하면 증가한다. 그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 노드가 포인트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요 예를 가지고 예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뭐죠?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신호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거 뭐죠? 마이너스 포인트니까 여기는 상승하면 여기는 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수업 시간에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왜? 입력과 출력이 위상이 반대가 되는 그래서 인버팅입니다. 신호가 만약에 플러스 되면 어떨까? 넌 인버팅. 자, 근데 여기 예제가 아닌데 자, 이 회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응? 개인값 얼마냐고.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자, 보세요. 3학년까지 1학기까지 끝내주는데 이거 2학년 회로 이론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죠?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쓴 겁니다. 키르이호프의 법칙. 여기서 나가는 전류, 여기서 나가는 전류,
나온 전류합은 빵이다. 가지고 쓴 거예요. 키르호프의 커런트 법칙을, 커런트 로를 쓴 겁니다. 자, 요 2번 노드에서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여기 나가는 건 뭐죠? 여기 전압에다가 이 전압 빼준 겁니다. B2 전압.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개인이 무한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면, 자, 이게 굉장히 크다고 가져가면, 실제로, 해보면, 한 10의 4성 정도 개인가, 즉, 개인이 한 10,000 정도 되면, 이 둘 차이는 거의 뭐, 퍼센테지가 막 0.01%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이 무한대로 가져가면, 이 노드 2가 뭐죠? 노드 6도와 같은 그라운드가 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가상 접지라고 합니다. 접지는 뭡니까? 전압도 연volt지만 전류가 흘러들어가죠. 실제 우리 땅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도 연volt고 높은 전압에 걸리면 그라운드로 전류가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가상 접지, 버추얼 그라운드는 뭐냐? 여기는 전압은 0이지만 실제 전류가 땅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죠. 그리고 OPMP의 입력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류가 다 R7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2번은 전압은 그라운드니까 이지만 실제 전류는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가상접지라고 하는 겁니다.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론을 가지고 개인이 무한대라고 가정해가지고 풀게 되면 이 정보값은 요 TR과 요 TR의 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개인을 10.5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를 딱 비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헤어드라이 가지고, 헤어드라이가 절 튀우면 저항값은 둘 다 커지든지 둘 다 작아지든지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확한 저항값, 어떤 정보값을 구할 때는 오펜프를 씁니다. 오펜프는,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오펜프 가지고 만든 회로 굉장히 많았죠? 미분기도 만들고, 적분기도 만들고, 로그 스케일도 만들 수도 있고, 뭡니까? 뭐, 더하기, 빼기, 뭐, 다양하게 만들죠? 볼테이지 레퍼런스 서킷도 만드는데, 얘 역할이 뭐냐? 얘는 가능한 한 개인이 크면 좋습니다. 상용 제품은, 바이폴라로 만든 상용 제품은 대개 개인이 한 15만 정도 에서 20만 정도 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1000만짜리도 있는데, 10의 7성도 있는데, 10의 7성 경우는 보통 측정 장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질런트의 측정비 장비 하나 1억씩 하는데 이런 데 쓰지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팔라를 만들면 10만원 만들기 힘들고 이게 한 6천에서 10,000 정도 매도 충분하게 무한대로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해보세요. 이제 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죠? 앞에 설계한 데다가 이 바깥에 장을 달아줘서 정말 파인이 내가 저항값을 막 바꾸면, 즉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저항값을 바꿀 때 이 개인이 막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어. 자, 이미 이거는 OPM프니까 여기 노드 2번이죠. 노드 6번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달아주면 됩니다.